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교과서 68쪽서부터 나와 있는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수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68쪽에 있는 내용학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글쓴이의 읽기 경험을 정리하고 그 경험이 글쓴이의 진로에 미친 영향을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읽기 경험을 도서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서반 활동 언제 했다라고 했었죠? 네, 3학년 몇 학기 때? 1학기 때. 2학기 때는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 때문에 바빠서 이제 특별 활동을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주로 한 일은 뭐예요? 도서반에서 그냥 너네들이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읽으면 돼 라고 선생님이 하셨죠.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으로 골라 읽은 책은 뭐였어요?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책이었죠. 그리고 나서 호질 같은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서반 활동을 하면서 읽은 책이 글쓴이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영향을 미쳤었죠? 허생전과 이 박지원의 소설들이. 네, 자기 자신을 작가가 소설가가 되게 만들었던 이런 경험이었죠.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5쪽이 아니라 66쪽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66쪽.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쓰고 있다 뭐예요? 소설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평범했던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박지원 소설이 특별했다라는 거죠. 내 일생을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6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69쪽. 자, 목표학습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어떤 매력을 느꼈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5쪽. 자, 65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력 포인트 1번 뭐였어?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매력 포인트 첫 번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나중에 썸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귀기 전에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푸사를 되게 자주 바꿨어요. 그냥 3일, 빠르면 3일, 많으면 일주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커피가 2잔이 이렇게 놓여있는 이런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찍어준 카페에서의 사진, 요런 자연스러운 사진을 위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궁금해. 누구랑 찍었지? 커피 누구랑 마셨어? 계속 궁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매력 포인트를 만드는 간단한 팁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66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66쪽 보면은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력 포인트.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야? 네 번째 매력 포인트. 자,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함께 이제 자기가 개발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여학생들은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랑 사귈 때 이제 공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귈 때 이제 사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연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귀었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것을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여자들은. 자기가 자기 개발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부 이 전부가 돼버리면은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서 그 여자가 싫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정신세계가 보약을 먹은 듯이 나의 가치관을 넓혀주고 나의 정신세계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이런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매력 포인트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그를 다리로 하여 건너와서 느껴지는 경험. 자,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잖아요.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목표학습 활동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나서 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 읽기의 가치. 어떤 가치죠? 첫 번째,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게 해준다. 어디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책 속에는 뭔가 이제까지의 인류, 이제까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쌓아오고 쌓아왔던 정신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읽기는 가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통로는 뭐예요? 이제 과정이죠. 이제 이 통로를 지나면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뭔가 과정, 이게 읽기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다 되었나요? 자, 여기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가 교과서 67쪽에 끝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0쪽으로 넘어가서 학습활동 2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와 나를 읽고 읽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글의 제목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녹차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제목에는 주제가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녹차의 효능인 것 같아요. 녹차를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게 돼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이 녹차가 왜 건강한 먹을거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은은한 쓴맛, 약간 떫은 맛,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입안 가득히 퍼져서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녹차를 즐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독특한 좋은 맛이 있어요. 녹차만의 좋은 맛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녹차를 마시면 조금 깔끔하고 입이 깔끔해지는 것 같고 맛도 좀 쓴맛이 나면서도 좀 담백한 맛?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한 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을 좋게 만든다. 자, 매력 포인트. 이 즐기는 이유 두 번째 이유죠. 어때요? 입안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분이 좋게 만든다.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가 뭐냐면 이런 까닭이죠. 이런 까닭에 뭐예요? 독특한 좋은 맛이 있고 녹차는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주장이죠. 이게 이유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다. 여기가 주장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호식품을 녹차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 부분이죠. 자,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녹차를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번째 줄. 그런데, 야, 이렇게 그런데, 이런 표지어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조금 뭔가 전환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뭔가 기호식품으로, 맛이 있어서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호식품이 녹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기호식품 이외에 다른 뭔가 기능을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녹차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뭐래요?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여기가 요 두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일 것 같아요. 건강식품이래요. 그래서 녹차가 건강식품이래요. 그래서 왜 건강식품인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녹차는 어떤 건강식품이다 라고 했으니까 왜 건강식품인지 그 기능이 나오겠죠. 일단 기능이 뭐예요? 첫 번째, 감기 예방. 그리고 두 번째,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건강식품 이유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 자, 첫 번째, 감기 예방에 왜 효과적인지. 두 번째, 피부 건강에 왜 효과적인지. 요거를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죠? 요렇게 뒤에 있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녹차를, 이렇게가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가 뭐야?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요 내용이죠.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자, 녹차가 건강의 제왕.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비유법이죠. 녹차, 원관념. 이거를 건강의 제왕, 보조관념, 비유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는 B이다니까 녹차는 건강의 제왕이다. 뭐예요? 은유법. 건강의 제왕, 건강에 이렇게 제왕이 뭐예요? 가장 좋다. 이렇게 조금 과장하는 표현이죠. 이 건강의 제왕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 이유가 뭐예요? 카테킨 성분이라는 것이 있대요, 녹차에는. 그래서 이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럼 그 뒤는 뭐가 나오겠어? 앞으로 카테킨 성분이 어떻게 감기 예방에 중요한지, 카테킨 성분이 어떻게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겠다. 그쵸? 그럼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 여기가 첫 번째 뭐예요? 감기 예방과 연관을 짓는 거죠. 첫 번째 뭐야?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를 해준대. 그리고 체내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를 막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 녹차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에 감염될 확률이 조금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헹구면 그러한 증상이 덜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은 녹차가 건강식품 이유 첫 번째 이유,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왜? 카테킨 성분 때문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또한이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또한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조금 병렬적인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앞 내용은 뭐였어요? 감기 예방에 카테킨 성분이 효과가 있다. 녹차가 효과가 있다였으니까 그 다음 내용은 뭐야? 카테킨 성분이 이제 피부 건강에 왜 효과적인지가 나오겠죠. 동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한이라고 되어 있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 또 항염증 효능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어떤 효능이 있대?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대요. 자, 그래서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서 뾰루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 자, 선생님이 잘못 쳤는데 여기 중심 내용은 이게 아니고 중심 문장은 없어요. 중심 내용만 이제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야? 카테킨 성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다. 녹차가 건강식품 이유 두 번째,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만. 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다만이니까. 지금까지는 녹차가 건강에 효과적이다. 근데 다만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뭔가 유의해야 된다. 요런 점은 유의해 주세요. 요런 내용이 나오겠죠. 녹차를 마실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질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이렇게 약 먹고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겠죠? 녹차가 이뇨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커피나 녹차 많이 마시면 어때요? 계속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자, 화장실 가고 싶다. 이건 뭐야?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의 효과가 충분히 돌아야 되는데 녹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화장실을 가니까 약물이 뭔가 몸 안에서 많이 작용을 안 하겠구나. 그리고 또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 질병 때문에 약 먹을 때에는 유의해야 된다. 먹지 말라는 얘기죠. 자, 또한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겠네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자기 전에, 두 번째 내용 뭐야? 잠자기 전에 삼가해야 된대요. 왜?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녹차에도 여러분들 카페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좋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빈혈이 심한 사람도 좋지 않대요. 왜? 카페인 성분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철분을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세 가지를 들고 있었네요. 각각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된다. 질병, 치료하려고 약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또 빈혈 심한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70쪽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갈래 설명문 뭐에 대해서 녹차가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제재 녹차. 주제는 뭐냐면은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 두 가지 효능이 있었다. 뭐였지? 첫 번째 감기 예방, 두 번째 피부 건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내용? 녹차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와 있었네요.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두 번째, 녹차를 뭐에 빗댔어? 건강의 제왕에 빗대었어요. 비유법.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글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71쪽에 있는 나글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글, 개 기르지 맙시다. 기르지 말라고? 왜 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기르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나쁜 사람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개만 더 못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처음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환되는 내용, 달라지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개와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면 개 어때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말은 서술어 잘 봐야 돼. 의아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앞으로. 사람은 조건을 따져서 상대와를 차별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볼 때 조건을 따지면은 이제 비난을 받는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외모나, 뭐 몸매나, 뭐 성적이나, 이런 걸로 뭐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친구들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가치 판단을 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조건을 따져서 상대를 차별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죠.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뭔가 백수고 이러면 이 개는 더 좋아합니다. 자, 개는 주인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을, 개의 특성 첫 번째 뭐야? 사람과 달리 상대를 차별하지 않아요. 조건으로. 사람은 조건 따지잖아.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법이 쓰이고 있냐 하면은 지금 사람은 조건을 따져요. 근데 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 하면은 사람과 개의 차이로 비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 이거는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대조법, 차이로 비교할 때. 자, 그래서 개의 첫 번째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는 주인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때? 손익계산 이런 거 하잖아. 보통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있겠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좀 호구 취급, 백수 취급 조금 호구 취급이나 조금 바보 취급 당하죠. 근데 개는 100이면 100 다 온몸을 던져요. 주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심이 강해요. 이게 뭐야? 개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거 예시죠. 얼마나 충실한지 예시법이 나와 있어요. 주인이 쓰러지자 휴대전화 119를 눌러서 주인을 구한 개도 있다. 엄청 똑똑하네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는 개의 긍정적인 모습, 그런 데를 전후로 해서 그런 데의 후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가 되었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의 내용이 뭐야? 앞 내용이겠지? 자, 그래서 개는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기도 하는데도 사람들은 개를 버린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개 버리고 고양이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 등등등의 이유로 이게 지금까지 막 이거 뭐 했어요? 열거하고 있네요.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뭔가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이유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런 일들을
버려진 개들은 결국 거리의 개가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 결국 차에 치여서 죽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서 생을 마감한다. 자,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개를 버리는 이유가 지금 열거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버려진 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락사가 되는 이런 버려진 개가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째 줄부터 3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가족 구성원. 자, 우리 아이 낳을 때 진짜 한번 낳아볼까? 내가 심심한데? 이렇고 엄마가 낳진 않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은 우리 낳을까 말까? 그래, 우리 충분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협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개를 입양할 때도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늘리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가족 간에 이야기를 하고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야? 개를 입양할 때 책임감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제목이 뭐였어? 개 기르지 맙시다. 진짜 개를 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니죠. 책임감이 없으면 개를 기르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겠죠. 결국은 뭐야? 개 기르지 맙시다. 진짜 개를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어법이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책임감이 없으면 개를 기르지 말자.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기르자. 이런 뜻이겠죠. 내용 정리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다. 개의 입양을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자, 여기가 지금 문제제기입니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예요. 왜 문제야? 지금 개의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버리는 것도 쉽게 하는 이런 세태를 지금 이 필자는 글쓴이는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고. 자,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여기에서 나오네요.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게 뭐야? 또 열거를 하고 있죠? 열거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입양을 결정하는 이유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개를 입양하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 이사를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한다면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 자,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이렇게 열거가 또 되고 있네요. 선생님은 언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은 이사를 어떤 집에서 가정주택이었는데 주택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대요. 근데 굉장히 예쁜 사람을 잘 따르는 검은색 고양이 2마리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고양이들의 이제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집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산책을 하다가 계속 너무 안타까워서 사료를 사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근데 헐레벌떡 주인이 일주일 뒤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찾아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개나 고양이를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다. 유기관 보호소 근처에 차 한 대가 서고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는다. 차가 출발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차를 따라간다. 굉장히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네요. 안타까운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개는 주인이 왜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 개는 어때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인을 위하고 주인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심을 다하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그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개다.
자, 그래서 쉽게 개를 버리는 인간과 대조되는 개의 충성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재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수필이죠. 제재글은 개 기르기입니다. 주제, 개를 기를 때 뭐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특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 부정적인 세태에 대해서 글쓴이의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를 가지고 개를 기를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한다. 이거를 단호한 어조. 어조가 뭐냐면은 말할 때의 분위기, 말할 때의 뭔가 말투, 이런 게 어조예요. 자, 우리 화났을 때, 삐졌을 때 어때요? 좀 퉁명스러운 말투가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어때요? 조금 친해지고 싶다, 친근한 어투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엔 어떤 어투일까? 조금 달달한 어투.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어조가 뭐냐?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어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보냐. 여기를 볼까요?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고. 자, 또 안 된다. 요런 거. 서술어에서 어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는. 단호하죠. 딱 끊어서 얘기하지는. 하지 마세요. 단호한 어조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제재글, 나번 제재글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72쪽에서 학습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 내용이죠. 가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 그리고 주의점, 이런 거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낯글은 개를 기를 때 뭐를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겠네요. 자, 그럼 2번 가나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예시 답안 볼까요? 우리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그리고 녹차가 피부에 좋구나. 녹차가 건강에 좋구나. 감기에 덜 걸리겠구나. 약을 먹고 있거나 잠자기 전에 빈혈 있을 때는 녹차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네요. 또 느낀 점 보면은 요즘 강아지 기르자고 엄마 조르고 있는데 끝까지 잘 돌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느낀 점이죠. 나그를 보고. 또 버려진 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했어. 3년 전에 유기견 보호소에 입양한 우리 집 또리를, 보호소에서 입양한 우리 집 또리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어. 이거 뭐예요? 그리고 세 개는 느낀 점이겠네요. 자, 이 2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3번.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요 내용을 통해서 읽기의 가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카테킨 성분 이런 거 새롭게 알게 됐죠.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 나글에 해당되겠죠. 자, 유기견. 우리가 함부로 쉽게 버리는 세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소단원 1회 학습활동 내용을 72쪽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문글이 2가지나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조금 벅찬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독서 지문을 수능 공부할 때 독서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이런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유튜브 수업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